때는 1997년 6월 6일 홍콩 반환을 한 달여가량 앞둔 어느 날이고요. 올해로 경찰직을 맡은 지 32년째가 되는 관전도는 지난 8년 동안 형사정보과 B조의 조장을 맡고 있었지만 오늘로써 경찰직을 마무리하며 은퇴식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그는 한동안 일부러 일선에 나서지를 않고 자신의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중 자신의 후임으로 지목된 인물은 부하 중 가장 연차가 오래된 차이진강이라는 인물이었고요. 인사관리라거나 일처리가 명확해서 자신이 은퇴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서를 잘 맡아줄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관전도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차이진강부터 사무실로 불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말에 그는 반년 전 몽콕 시장에서 발생한 부식액 투척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말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누군가가 버려진 건물 위로 올라가 수사나 나트륨이 든 병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처음엔 어쩔 수 없는 범행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지만, 그 일이 있고 두 달 뒤 또 다른 토요일 저녁 같은 지역에 있는 버려진 건물 옥상에서 같은 성분의 부식액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 사건과 달리 그 양이 두 배로 늘어 있었다는 거였고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들이 철저히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CCTV를 통해 알아낸 건 키가 160가량 되는 뚱뚱한 남성이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걸어가는 모습만을 확인했을 뿐, 그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범행이 이어지질 않아 현재 그 수사는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관전도는 그렇구만 이라고 대답을 한 후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내가 은퇴하면 이런 보고는 앞으로 자네가 듣게 될 걸세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 말에 차이진강은 허리를 꾸벅하고 숙이더니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흡사 이게 어떤 신호였는지 일제히 문 밖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관전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올해 초 형사정보과에 합류한 러 샤오밍이라는 신입 조원도 케이크를 들고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평소 관전도는 유독 그를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원들은 일부러 그에게 케이크를 들도록 시킨 듯 보였고요. 경찰 특성상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은 몰려와 관전도의 은퇴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때 어떤 인물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일순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형사정보과의 총지휘관인 차오쿤이 관전도의 사무실로 찾아왔기 때문이었고요. 일순 형사정보과 조원들은 이제 어찌해야 하나 하며 쭈삣거리다 저희는 업무를 보러 나가겠습니다 하며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한 차오쿠는 관전도를 향해, 지금 경무처장님도 자네를 잡으라고 난리야. 그러니 제발 5년만 은퇴를 미뤄주지 않겠나 하는 말을 건네게 되는데, 이에 관전도는 이제 홍콩도 반환이 되는데 경찰도 세대 교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제의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차오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부탁이라며, 그럼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특수 고문직을 맡아 우리를 도와주게나 하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헌데 그때 부하 조원 중 하나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조장님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말인즉슨 방금 센트럴 지역에 있는 그레이엄 시장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을 향해 부시객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을 하고요. 이전 사건보다 그 양이 2배가 늘어 경상만 해도 30명이 넘고 그중 3명은 큰 중상을 입어 지금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관전도는 몽콕이 아니라 그레이엄이라고 하며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번에는 차이진강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퀸 메리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죄수가 탈주를 했다는 말을 건네게 되고요. 관전도가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그자가 누군가 하고 물으니 차이진강은 서류를 살피며 달아난 죄수의 이름이 스번텐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스번텐이 누군지 하는 걸 설명을 드려야 할 듯 싶은데, 그는 8년 전 자신의 동생인 스번선과 함께 악행을 드높였던 흉악범이고요. 동생은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사살이 되고, 그는 관전도에 의해 체포가 된 후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인물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겨우 잡은 범죄자가 도주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니 관전도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을 요구하자 이날 아침 스번텐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폭푸함 지역에 있는 퀸메리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말을 하고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교도관을 따돌린 그는 병원 밖으로 달아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 돌격대가 외곽 지역을 살피던 중 가드레일을 박으며 도주 중인 어느 시빅 차량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급히 접근해 앞을 가로막으니 갑자기 그 안에서 중화기를 든 3명의 남성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다 말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모두 사살한 후 시신들을 살펴보니 3사람 다 스번텐의 부하들인 것은 확인을 했지만, 정작 도주한 스번텐은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가 병원에서부터 따로 이동을 했는지 아님 총격전 도중 사라진 건지 하는 걸 알 수가 없다 보니 수사 지역을 선정하기가 난감하다는 보고를 전해 오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차량 안에 스번텐에 벗겨진 안경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과 시신 중 하나가 주머니에 차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고요. 이후 조직범죄조사과에서 급히 수사를 진행해 해당 차키와 같은 차종의 차를 미드레벨 지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좀 상황이 복잡하죠. 헌데 결론만 말하자면 지금 스번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인 건데, 이에 관전도가 차이진강에게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 말에 그는 아무리 스번텐이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감옥에 수감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는 못할 거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사살된 시신 중 2구가 중국에서 건너온 범죄자인 것이 확인되니 아마도 차이완 근처 부둣가에 숨어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관전도는 그래, 그 생각도 나쁘지 않군 이라며 이번 사건은 자네가 맡아보게 하며 지휘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사실 이런 행동 또한 관전도에게 있어서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자신의 방법 중 하나였고요. 이에 차이진강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러 샤오밍이 양손 가득 서류를 챙겨 들고 관전도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것을 가져왔다며 그의 책상 위에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올려두게 되는데, 이게 뭐였냐면 관전도는 차이진강에게 수사 진행을 일임하긴 했지만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확인을 해야겠다 여긴 게 있었던 거였고요.
아무리 스번텐이 지략과 언변이 뛰어난 범죄자였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달아난 과정이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닌가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러 샤오밍을 시켜 스번텐을 놓친 교도관들의 진술 기록을 가지고 오라 시켰던 거였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복통을 일으킨 스번텐이 퀸메리 병원으로 이동 후 계속해서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가고 싶다 요구를 했다 말을 하고요. 이에 일반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었던 교도관은 2층 구석에 있는 화장실에 그를 들여보낸 후 문 앞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 뒤 1분쯤 지났을 무렵 빨간 셔츠를 입은 장발의 남성이 자신도 볼 일이 급하다며 무턱대고 화장실로 들어가려 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당연히 교도관은 안에 범죄자가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말을 했지만 그 남성은 직권남용 아니냐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설명을 하고요. 그 뒤 1분 정도 옥신각신하고 언쟁을 벌이던 중 왜 스번텐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 거지 싶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화장실 창문은 열려져 있고 이미 그는 병원 앞에 세워진 시빅 차량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관전도는 단박에 빨간 셔츠를 입은 장발의 남성이 스번텐을 도주시키기 위해 접근한 부하 중 하나일 거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차이진강이 살짝 갸웃거리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하고 물으니 관전도는 정황상 넉넉하게 잡아도 스번텐이 화장실에 있었던 건 2분, 그리고 소동이 발생한 것도 1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탈주를 실행하고 도주까지 성공했다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또한 아무리 교도관들이 경찰은 아닐지라도 복장은 제복을 입고 화장실 앞을 막고 있었을 텐데 무턱대고 다가와 자신도 사용해야겠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냐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차이진강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며 급히 빨간 셔츠의 남성에 대해 수배 지시를 내리게 되고 막막했던 스번텐 사건의 물꼬가 조금씩 풀리는 건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사무실 안으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고요. 형사정보과의 지휘는 차이진강이 하고 있는 게 맞냐 하고 물어보더니 자신은 홍콩섬 중안조의 황이진 독찰인데 그레이엄 시장에서 벌어진 부시객 투척 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 거냐며 사건 수사는 들어간 게 맞는지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수화기를 뺏어던 관전도가 이보게 지금 이곳은 스번텐의 행적을 쫓는 게 급선무라 많이 바쁘다네 하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황위진 독찰은 갑자기 고급 경사인 관전도가 수화기를 들자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대게 되는데, 다시금 그는 하지만 2명 정도는 투입할 생각이니 걱정하지 말게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곁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차이진강이 그 2명이 누군가요 하고 묻게 되는데, 이에 관전도는 지금 러 샤오밍은 신입이라 서류 정도만 챙기고 있으니 스번텐 사건에서 빠져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명은 이제 곧 은퇴할 녀석이라 이 사건을 맡기려고 하네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시객 투척 사건은 자신과 러 샤오밍이 이렇게 둘이서 맡겠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그레이엄 시장에 도착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 설명을 전해 듣는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요약해보자면 범인은 버려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시장위 노점을 향해 4병의 부시객을 던졌다고 말을 하고요. 성분 분석 결과 내용물이 수산화 나트륨인 게 확인되어 그레이엄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 역시 몽콕 시장의 범인과 동일 범일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관전도는
아, 그렇군요. 라며 대답한 후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부상자가 30명이 넘고 그중 특히 3명은 크게 다쳤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말에 현장에 있던 황유진 독찰은 부상자 명단이야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게 범인을 잡는 것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를 받아든 권전도는 다시금 버려진 옥상을 유심히 살피더니 서류 속 내용 또한 꼼꼼히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중상을 입은 3명의 사람 중 저우 사장이란 자만 자신의 가게에서 동떨어진 위치에 있었군요 하는 말을 꺼내게 되는데 이에 황희진 독찰이 그게 어떤 문제라도 있습니까 하며 또다시 묻게 되고요. 관전도는 뭐 대부분 상관이 없죠. 하지만 가망성이란 게 있다면 그걸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니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 근처에 있는 모자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야구 모자 하나를 구매한 뒤 저우 사장이란 자가 평소 어떤 인물이었는지 상인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다시금 취합한 정보를 요약해 보자면 가게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인들과는 그닥 친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요. 도박을 좋아해서 그런지 경마가 있는 날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적도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전도는 아니 그럼 평소에는 가게를 누가 보고 있냐 하고 묻게 되는데 이 말에 모자 가게 주인은 아우라는 이름의 키가 작은 점원이 한 명 있다 알려주게 되고요. 그는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킴메리 병원에서 저우 사장을 간호 중일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러샤오밍이 곁으로 다가와 지금 고급 경사님은 은퇴를 하시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부상자들보다는 의심이 가는 사람부터 먼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말을 걸어오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관전도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내가 볼 때 이번 사건은 저우 사장 이자가 열쇠가 될 것 같군 이라는 말을 하더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러샤오민과 관전도가 퀸메리 병원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상당한 사람이 사건의 열쇠라는 게 러샤오밍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고요. 슬며시 관전도에게 이번 사건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가 아닙니까? 하며 말을 건네자 그는 범인이 왜 굳이 옥상까지 올라가 부시객을 던졌겠나 하는 말을 하더니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확한 목표를 노린 범죄가 분명하네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러샤오밍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조심스레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에 관전도는 그게 무엇이 어렵겠나 라고 말을 하더니 차근히 풀어서 설명을 시작하게 되고요. 몽콕에서 발생한 사건은 2건 모두 주말 저녁에 벌어졌지만 이번 사건은 발생한 시기가 평일일 뿐더러 시간 또한 오전이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사건을 벌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러샤오밍은 말씀하신 대로 범인이 특정 인물을 노렸다고 한다면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은 누구를 노린 겁니까?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관전도는 자네 혹시 추리소설 좋아하나? 하고 말을 하더니 범인이 만약 살인을 즐기는 변태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자신이 정한 진짜 목표를 숨기기 위해서라네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전도가 하는 말은 이번에 그레이엄 시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특정 인물, 곧 저우 사장을 노리고 일으킨 범죄인 거고, 이전 몽콕 시장에서 발생한 두 건의 범행은 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일으킨 가짜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에 러 샤오밍은 중상을 입은 사람이 그를 포함해 3명이 되는데 꼭 집어 저우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하고 묻게 되고요. 그 말에 관전도는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리펑이라는 자는 눈을 크게 다쳤지만 얼굴은 멀쩡하고, 중화성이라는 자는 쏟아지는 부시객을 왼쪽 팔로 막아 입과 턱 아래로만 화상을 입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유독 저우 사장만은 얼굴 정면에 부시객이 튀었고 닦아내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는지 양쪽 손바닥도 크게 다친 기록이 적혀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도 러 샤오밍은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고요. 저기 알겠는데 이걸로 범인이 꼭 집어 저우 사장을 노린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며 재차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관전도는 허허 하고 웃더니 차가 병원에 당도한 것을 확인하곤 나머지는 그를 직접 만난 후 설명을 이어가겠네 라고 말을 하며 차에서 내린 후 2층에 있는 병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알겠다고 대답한 후 뒤를 따르던 러 샤오밍은 순간 오늘 아침 스번텐이 도주한 화장실 앞을 지나치게 되고요. 잠시 자리에 멈춰 주변을 둘러본 그는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창을 통해 달아나는 행동도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무기를 가진 부하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병원으로 들어와 교도관을 쏴 죽였으면 훨씬 도주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 자신은 부시객 투척 사건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건에 집중하기로 마음먹게 되고요. 관전도를 따라 급히 병실 안으로 들어가 저우 사장에 대한 확인은 끝이 났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들고 있던 야구 모자를 저우 사장 곁에 앉은 아우라는 직원에게 씌우더니 자네 그동안 살을 많이 뺐구만 이라고 말을 하며 러 샤오밍에게 이자가 부시객 투척 사건의 범인일세 라고 말을 한 뒤 단박에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우라는 자의 인상착의가 몽콕 시장 범인의 몽타주와 동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고요. 그대로 관전도는 누워있는 저우 사장에게 다가가더니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됐군 스번텐이라며 그 역시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턴 어찌된 상황인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스번텐의 부하인 아우는 일부러 부시객 사건을 일으켜 관심을 끄는 행동을 벌였던 게 되는 거고요. 이후 또 다른 부하인 저우 사장과 함께 그레이엄 시장으로 옮겨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당연히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짜로 차린 가게이다 보니 저우 사장은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던 게 되는 건데, 이후 6월 6일 약속한 날이 되자 아우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부시객을 던졌던 게 되는 거고요. 그 목적은 어수선한 틈에 저우 사장과 함께 킴메리 병원으로 향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얼굴을 다친 저우 사장과 도주한 스번텐을 바꿔치기 하기 위함이었던 건데, 앞서 잠시 언급했듯 단순 도주가 목적이었다면 그냥 총을 든 부하들이 교도관을 죽이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었지만, 스번텐은 자신의 신분 자체를 감추는 게 목적이었던 거고요. 저우 사장이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옷을 갈아입고 일부러 화상을 냈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경만이 부하들의 차에 남겨져 있었는지 이 또한 어찌 보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건데,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스번테는 도주한 척 했지만 사실은 병원에 숨어 있었다는 말인 거고요. 그의 부하들이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것도 어찌 보면 시선을 끌기 위해 미끼가 된 행동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스번테는 지금껏 저우 사장인 척하며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관전도의 추리에 의해 모든 게 간파되어 버리고 만 모습이 되는 건데, 설명을 듣고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된 러샤오밍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하더니 자신을 제자로 받아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관전도는 들고 있던 야구 모자를 자신의 머리에 눌렀으며 앞으로는 사부라고 부르라 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차오쿤이 제시한 특수 고문의 자리도 수락하게 되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러샤오밍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러샤오밍은 왜 이렇게 관전도가 자신을 챙기는지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